저는 정분이입니다. 올해 70이죠. 부산 영도에서 손주 등하원을 돕는 시니어 일자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도우미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리지만 그냥 동네 아이들 학교 가는 길 챙겨주고 방과 후에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는 일이에요. 오전 7시 반이면 골목을 나섭니다. 바닷바람이 제법 차갑게 불어오는 새벽이죠. 영도대교 쪽에서 들려오는 배 경적 소리가 하루를 여는 신호 같습니다. 손주 서윤이는 8살입니다. 큰딸 지연이가 낳은 아이죠. 지연이는 간호사로 일하는데 밤 근무가 많아서 제가 서윤이를 많이 봅니다. 아침마다 서윤이 손을 잡고 구립 어린이집까지 걸어가요. 20분 거리입니다. 서윤이는 가방을 메고 제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 뭐예요? 매일 아침 똑같이 묻는 질문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하죠. 선생님이 맛있는 거 주실 거야. 어린이집 앞에는 다른 시니어 도우미 분들도 계십니다. 김순자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에요. 박영자 씨는 올해 69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나서 근처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 강좌에 가끔 갑니다. 고혈압 관리, 당뇨 예방 그런 이야기들을 듣죠. 저도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습니다. 매일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씩이에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집 현관에 큰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운영권 통합 안내라고 적혀 있더군요. 구립 어린이집 3곳이 큰 복지재단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하늘 복지재단. 이름이 참 좋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그 공고문 맨 아래에 박혀버렸어요. 재단 이사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영.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죠. 할머니, 왜 그래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서 들어가. 서윤이를 교실까지 데려다 주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현관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강도영. 그 이름은 50년 전 제 기억 속에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2해 전이죠. 제가 18살이던 해입니다. 그때 저는 전북 정읍에서 올라와 서울 어느 곳에 있었어요. 신흥 공동체라는 곳이었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이었죠. 미성년 여자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처럼 집을 나온 아이들, 갈 곳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뭔가를 만들거나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했어요. 밥은 하루 2끼만 줬습니다. 잠은 지하방에서 잤죠.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울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입양 갔다고만 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어요. 15, 16이었습니다. 입양이라는 말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죠. 그곳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이 강도영이었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쯤으로 기억해요. 안경을 쓰고 양복을 입고 다녔죠. 웃는 얼굴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는 거야. 사회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라는 걸요. 저는 거기서 3년을 있었습니다. 18부터 21살까지요. 그러다 이모네 집으로 나왔어요. 이모가 호적을 옮겨 주셨습니다. 위탁 입양이라는 형태였죠. 합법적인 절차였어요. 그때 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정수희였는데 정분이가 됐죠. 저는 그게 좋았어요. 과거를 지우고 싶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부산에 정착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딸 둘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뇌졸 중이었어요. 그 뒤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큰딸 지연이네 집과 가까운 곳에 전세로 살아요. 작은 투룸이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강도영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맞을까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52해가 지났으니 그 사람도 이제 75살입니다. 아직 재단 이사장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집에 돌아와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기록합니다. 오늘의 지출도 적어요. 어디를 갔는지도 간단하게 씁니다. 습관이 된 지 오래됐죠. 수첩 첫 페이지를 넘기면 올해 1월부터의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날짜 칸에 연필로 적었어요. 어린이집 공고. 강도영. 그날 저녁 지연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밤 근무 전이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요즘 지연이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남편인 민수 씨와 사이가 안 좋아요. 전세 사기를 당했거든요. 2년 전 일입니다. 집을 구하려고 전세금을 넣었는데 집주인이 사기꾼이었어요. 2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 뒤로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죠. 엄마 밥 먹었어요? 지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먹었어. 너는? 저도 먹고 왔어요. 서윤이는요? 민수 씨가 데리러 왔어. 저녁 먹고 갔어. 지연이는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저 이혼 생각 중이에요. 갑자기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지연이를 봤어요. 왜? 민수 씨가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빚 때문에도 그렇고 서윤이 때문에도 그렇고요. 민수 씨는 자기 체면만 생각해요. 제가 뭘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만 하죠. 저는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 서윤이도 있잖아. 엄마,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빚은 제가 갚을게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손을 꽉 잡아줬죠. 지연이가 간 뒤 저는 다시 수첩을 폈습니다. 강도영이라는 이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연이에게 제 과거를 말해야 할까요? 그 시절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하지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연이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엄마의 어두운 과거를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 씨는요? 그 사람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장모가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손주 서윤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그 사람의 재단으로 넘어간다는 게 불안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50년 전 그 사람은 분명 나쁜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가두고 부렸고 어디론가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하 방의 어둠이요. 그 냄새, 그 소리들이요. 누군가 우는 소리, 철문이 닫히는 소리,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쉬었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지난 일일까요? 그 사람이 아직도 어디선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요. 손주 세대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요. 저는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가족이 무너질까 봐요. 지연이가 더 힘들어 할까 봐요. 이틀 뒤 우편함에 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온 거였어요. 재개발 이주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내용이죠. 세입자들은 2년 안에 나가야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보상금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세금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봉투를 들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어린이집 문제도 그렇고 재개발 문제도 그렇고 지연이 이혼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버신 박만수 씨를 만났습니다. 만수 씨는 73입니다. 옛날에 선장을 했던 분이에요. 부두 노조에서도 일했죠. 이제는 은퇴해서 동네에서 지냅니다. 가끔 저를 병원까지 태워주세요. 저한테 차가 없거든요. 분희 씨 안색이 안 좋은데? 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혈압약은 잘 먹고 있어? 네, 먹고 있어요. 만수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만수 씨는 계속 제 눈을 봤어요. 저는 결국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이 큰 재단으로 넘어간대요. 그 재단 이사장 이름을 보니까 옛날에 알던 사람 같아서요. 그래? 어떻게 알던 사람인데? 그냥요. 옛날에 잠깐 봤던 사람이에요. 만수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걱정되면 알아봐야지. 그냥 두면 안 돼. 재단이 뭘 하는 곳인지 이사장이 누구인지 다 알아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봐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재개발 안내문 받음. 2년 안에 이주. 만수 씨와 대화.
알아봐야 한다. 연필로 적는 손이 떨렸어요. 제가 정말 알아볼 수 있을까요? 5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그리고 그걸 누가 믿어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손주 서윤이를 지키고 싶다는 것이요. 소윤이 친구들이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그러려면 제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말해야 했어요. 과거를 꺼내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영도대교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다리를 건너 이 동네에 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떠나야 할까 봐요. 재개발 때문에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일이요. 다음 날 아침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공고를 받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새하늘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거였습니다. 설명회 장소는 동주민센터 지하 커뮤니티 홀이었죠. 날짜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하.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지하를 싫어합니다. 아니, 두려워해요. 지하 주차장도 안 가고 지하철도 가능하면 피합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게 무섭거든요. 어둠이 무섭고 갇히는 게 무서워요. 그건 다 과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회에는 가야 했습니다. 재단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공고문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핸드폰으로요. 지연이가 가르쳐줘서 이제 사진 찍는 건 할 줄 압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설명회 날이 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혈압을 재니 높게 나왔어요. 평소보다 심박수도 빨랐습니다. 약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심호흡을 했죠. 오후 2시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만수 씨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나도 같이 들어갈까? 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그래? 끝나면 전화해. 데리러 올게. 만수 씨는 차에서 내려주고 갔습니다. 주민센터 앞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들 재단에 대해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저는 사람들 틈에 섞여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있었어요. 새하늘복지재단 주민설명회 마이너스 지하 1층 커뮤니티홀 화살표가 계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계단 앞에 섰을 때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군가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발 한 발씩요. 난간을 잡았어요. 손에 힘을 잔뜩 주고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 커뮤니티 홀 문을 열었죠. 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어요. 재단 관계자들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새하늘복지재단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설명회를 열게 돼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강도영이었습니다. 확실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 윤곽이 똑같았어요.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안경을 쓰고 양복을 입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까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변이 흐릿해졌어요. 홀 안의 불빛이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도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30년 넘게 지역 복지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어린이집, 노인센터, 장애인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죠. 이번에 구립 어린이집 3곳을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너희를 보호하는 거야. 50년 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겹쳐졌습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뒀던 그 시절의 말이요.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몇 분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운영계획, 교사 처우, 보육시간 같은 걸 물었습니다. 강도영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지를 받았어요. 설명회 끝나고 제출하는 종이였죠. 저는 연필로 적었습니다. 과거 운영기관 명칭 변경 내역을 공개해 주십시오. 재단의 전신이 어떤 단체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질문지를 제출함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난간을 잡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어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주민센터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만수 씨한테 전화하려다 말았어요. 조금 더 앉아있고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30대쯤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안에서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 여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네, 이제 좀 낫네요. 여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서진이라고 해요. 지역 탐사 유튜버이자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혹시 재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알아보는 일을 하거든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서진, 유튜버, 기자. 이런 단어들이 낯설었지만 중요한 건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가방에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서진 씨는 웃으며 갔습니다. 만수 씨한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만수 씨가 물었어요. 어땠어? 저는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맞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요. 그래? 그럼 어쩔 거야? 모르겠어요. 일단 알아봐야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혈압을 재니 높게 나왔습니다. 머리가 아팠죠. 약을 먹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강도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웃는 얼굴,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 한다고요. 재단이 정말로 어떤 곳인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손주를 지키려면, 다른 아이들을 지키려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서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기 저 설명회 때 뵀던 사람인데요. 재단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요. 서진 씨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어머니 뵐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봐요. 만나기로 한 곳은 동네 카페였습니다. 저는 일찍 나갔어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진 씨를 기다렸습니다. 서진 씨가 왔습니다. 노트북 가방을 들고 왔어요. 저한테 인사하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재단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은요, 오래전에 그 이사장을 알았던 것 같아서요. 서진 씨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언제요? 50년쯤 전이요. 그때 저는 어떤 단체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진 씨는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단체 이름 기억하세요? 신흥이라는 말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신흥 청소년 모시기요. 서진 씨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신흥 청소년 선도회요. 1974년에 설립된 단체인데요. 제 심장이 쿵 했습니다. 맞았어요. 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낡은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신흥 청소년 선도회,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같은 제목이었죠. 서진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는 1983년에 신흥복지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리고 1997년에 새하늘복지재단이 됐죠. 법인 등기부를 보면 다 나와요. 주소도 몇 번 옮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똑같은 곳이었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같은 단체였습니다. 강도영은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거기 있었던 거예요. 50년 동안요. 어머니 혹시 그 단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요, 거기 갇혀 있었어요. 3년 동안요. 일을 시켰어요. 밥을 제대로 안 줬고요. 지하방에서 잤어요. 다른 아이들도 많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사라졌어요. 입양 갔다고 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 중요한 증언이에요. 혹시 다른 분들도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들 흩어졌을 거예요. 저처럼 이름을 바꾼 사람도 있을 거고요. 서진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알아볼게요. 옛날 신문 기록, 등기부 그런 걸 다 찾아볼게요. 그리고 혹시 재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저는 고마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내 지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시간 있어? 엄마, 왜요? 할 얘기가 있어. 집에 올 수 있어?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지금 가도 돼요? 지연이가 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어요. 저는 밥을 차려놨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 먹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연이는 숟가락을 놓고 저를 봤어요. 뭔데요? 엄마 과거 얘기야. 너한테 한 번도 말 안 했던 거. 지연이는 진지한 얼굴이 됐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말이야. 18살 때부터 21살 때까지 어떤 곳에 갇혀 있었어. 신흥이라는 단체였어. 거기서 일을 시켰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 다른 아이들도 많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사라졌어. 지연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피해자였어, 엄마는. 그때는 그게 보호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어. 감금이었고 착취였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지연이는 저한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말해요? 말하기 싫었어. 잊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서윤이 어린이집이 그 단체로 넘어가게 됐어. 이름은 바뀌었지만 같은 곳이야. 그 이사장이 그때 거기 있던 사람이야. 지연이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서윤이가 다른 아이들이 안전해야 하잖아. 저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엄마가 움직일 거야. 진실을 밝힐 거야.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함께 해요. 저는 지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지연이한테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연필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영도대교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처럼 진실도 언젠가 빛을 볼 거라 믿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 씨가 도와줬어요. 먼저 구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거였어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 다루지만 서진 씨가 옆에서 도와줘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새하늘 복지재단의 어린이집 운영권 심의 관련 자료 일체, 재단의 과거 법인 명칭 변경 내역, 재무제표 공개 요청. 제출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일부 자료는 공개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는 재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인 명칭 변경 내역은 등기부를 열람하라고 했습니다. 등기부 열람.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서진 씨가 설명해 줬어요. 법인 등기부를 보면 언제 설립됐는지, 이름이 몇 번 바뀌었는지, 누가 이사인지 다 나와요. 등기소 가면 떼어올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만수 씨가 도와줬습니다. 등기소까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저는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며칠 뒤 등기부 등본을 받았습니다. 종이 뭉치가 꽤 두꺼웠어요. 저는 그걸 들고 서진 씨를 만났습니다. 서진 씨는 등기부를 펼쳐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봐요. 1974년에 신흥청소년선도회로 설립됐어요. 1983년에 신흥복지회로 변경, 1997년에 새하늘복지재단으로 변경됐네요. 대표이사는 계속 바뀌었는데 강도영은 1995년부터 이사로 들어왔고 2005년에 이사장이 됐어요. 저는 종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강도영은 그 시절부터 줄곧 그 단체에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실무자로, 나중엔 이사로, 지금은 이사장으로요. 어머니 이제 옛날 기록을 찾아야 해요.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요? 국립도서관이나 신문사 아카이브를 뒤지면 돼요. 제가 해볼게요. 서진 씨는 며칠 동안 자료를 찾았습니다. 옛날 신문들을 스캔해서 보내줬어요. 그중 하나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1975년 3월 어떤 신문 지역면에 실린 작은 기사였습니다. 신흥청소년선도회 합숙소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기사 옆에 작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건물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한쪽에 지하 계단이 보였습니다. 철제 난간이 있는 계단이었죠. 그 난간을요 저는 알아봤습니다. 매일 밤 내려갔던 계단이었어요. 그 차가운 난간을요 제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진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그 계단이요? 제가 매일 내려갔던 계단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 씨는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진정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연이한테 그 기사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 계단이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 지연이는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거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게 진짜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저 민수 씨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이미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 괜찮겠어? 네, 괜찮을 거예요. 서윤이는 제가 키울게요. 빚도 제가 갚을게요. 저는 지연이를 안아줬습니다. 힘들겠지만 엄마가 도와줄게. 지연이는 웃었어요. 슬프면서도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집 우편함에 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거였어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새하늘복지재단에서 보낸 거였죠. 뜯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하가 지역 주민들에게 재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법적 조치요.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진실을 알아보려고 한 게 잘못인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재단에서 내용 증명이 왔어. 명예훼손이래. 지연이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쪽이 겁을 주려는 거예요. 진실을 알아보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무서웠습니다. 법이라는 게 무서웠어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강도영은 재단 이사장이에요. 돈도 많고 힘도 있죠. 저는 그냥 70살 할머니입니다.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그날 밤 민수 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연이와 함께요. 민수 씨는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일 그만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단이 고소하면 어떡하려고요? 저는 민수 씨를 봤습니다. 민수 씨, 저는 진실을 밝히려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5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해요?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 씨, 엄마 편을 들어주세요. 서윤이를 위해서라도요. 민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 씨,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장모님이 그런 과거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요? 지연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체면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쟤 때문에 싸우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연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힘들게 해서.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민수 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머리가 아팠고 식은땀이 났어요.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지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가슴이 아파. 숨이 안 쉬어져.
지연이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간호사니까 제 상태를 보고 바로 알았어요. 엄마 응급실 가야 해요.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200 가까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입원했습니다. 링거를 맞고 약을 먹었어요. 혈압이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무리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때 서윤이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지연이가 데려온 거였어요. 서윤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 나 할머니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힘이 났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윤이를 위해서라도요. 퇴원하던 날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민수 씨랑 완전히 끝내기로 했어요. 이혼 서류 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집에 돌아와 수첩을 폈습니다. 입원한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설명의 날짜, 정보 공개 청구한 날, 내용 증명 받은 날, 입원한 날을요. 모든 걸 적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첩의 다른 페이지들을 봤습니다. 제가 매일 적어둔 동선 기록이었어요. 어디를 갔는지, 몇 시에 갔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뒀죠. 습관적으로 한 거였는데 이게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의 날을 찾아봤어요. 그날 제가 적어둔 내용을 봤습니다. 오후 2시 주민센터 설명회. 오후 3시 30분 주민센터 앞 벤치. 한서진 씨 만남. 그리고 그날 카페의 영수증도 수첩에 끼워뒀더군요. 결제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서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서진 씨, 혹시 재단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서진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 수첩에 그날 기록이 있어요. 시간이랑 장소가요. 혹시 재단 사람들도 그날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진 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중요해요. 혹시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며칠 뒤 서진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큰 거 잡았어요. 만나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진 씨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어요. 어머니, 설명의 날 재단 이사장이랑 부이사장이 구청에 갔대요. 설명회 전에요. 그리고 구청 사회복지과 팀장을 만났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문제죠. 심회 전에 사적으로 만나는 건 안 돼요. 로비일 수 있어요. 서진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첩 기록이랑 제가 찍은 차량 번호판 사진이랑 시간대가 딱 맞아요. 증거가 돼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증거가 될까요? 박만수 씨한테도 연락했습니다. 만수 씨, 재개발 공청회 언제 해요?
다음 주 화요일이래. 왜? 거기서 이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재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만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해볼게. 공청회 날이 왔습니다. 저도 갔어요. 만수 씨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이 동네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재개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요즘 어린이집이 큰 재단으로 넘어간다는데 그 재단이 제대로 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권을 따낸 거 아닌지 조사해야 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만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증거가 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이 심회 전에 구청 담당자를 만난 정황이요. 이건 조사받아야 합니다. 공청회가 끝난 뒤 지역신문 기자가 만수 씨한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만수 씨는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이 동네 어르신 중 한 분이 그 재단의 전신단체에서 피해를 입으셨대요. 50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같은 사람이 운영하고 있어요. 다음 날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새하늘복지재단 어린이집 운영권 심해 과정 의혹. 기사는 길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재단의 과거 연역 사적 접촉 의혹, 피해자 정언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기사가 나간 뒤 저는 또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강한 어조였어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예정. 즉시 사과문 게재하고 활동 중단할 것. 저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너무 멀리 왔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 팀장한테서였어요. 익명으로 온 전화였습니다. 저기 정분희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익명으로 하고 싶어서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심회 전에 만나자고요. 저는 거절했는데 부이사장이 왔어요. 그리고 뭔가를 주려고 했어요. 저는 안 받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고민됐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보하고 싶어요. 제대로 조사받아야 해요. 하지만 제 신분은 밝히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서진 씨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서진 씨 번호를 알려줬어요. 며칠 뒤 서진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구청 담당자가 녹음 파일을 줬어요. 재단 부이사장이랑 통화한 거예요. 여기서 잘 부탁한다.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결정타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증거가 나온 거예요. 제 수첩 기록, 서진 씨의 추적, 만수 씨의 발언, 그리고 내부 제보까지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는 유튜브 채널에 첫 번째 보도를 올렸습니다. 새하늘복지재단 어린이집 운영권 부정 취득 의혹 단독 영상은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런 재단이 아이들을 맞는다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피해자분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틀 뒤 서진 씨 채널의 재단에서 저작권 신고를 했습니다. 영상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서진 씨한테도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명예훼손죄로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막혀버리는 건가요? 진실은 이렇게 묻히는 건가요? 집에 혼자 앉아 울었어요. 50년 전에도 아무도 우리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건가요? 그때 지연이가 왔습니다. 서윤이와 함께요. 서윤이는 제 무릎에 앉았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안 울어. 서윤이는 제 볼에 뽀뽀를 했어요. 할머니 사랑해. 그 순간 저는 다시 힘이 났습니다. 서윤이를 위해서, 서윤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끝까지 해봐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폈어요. 모든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만난 사람, 받은 문서, 모든 걸 표로 만들었어요. 서진 씨가 준 자료들도 다시 봤습니다.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갔어요. 박만수 씨한테 연락했습니다. 만수 씨, 제가 정리한 자료가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면 좋을까요? 만수 씨는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장을 내자. 그리고 시민단체한테도 알리자. 혼자 싸우면 안 돼. 같이 싸워야 해.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고발장을 작성했습니다. 피고발인 강도영. 혐의 배임 업무방해, 과거 불법 감금 및 아동학대 의혹.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아동권리 단체였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겨. 기자회견을 열어요. 같이 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아니게 됐어요. 기자회견 날이 왔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한 말을 읽었어요. 저는 정분이입니다. 52년 전 저는 신흥 청소년 선도회라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뒀고 일을 시켰고 어디론가 보냈습니다. 그 실무자가 지금 새하늘 복지재단 이사장 강도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50년을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제 말합니다. 손주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요. 침묵은 가해자의 편입니다. 기록은 약자의 무기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옆에는 지연이가 있었고 서진 씨가 있었고 만수 씨가 있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방송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과거 청소년 불법 수용시설 현재 복지재단으로 탈바꿈, 어린이집 운영권 심의 과정에 부정 의혹 같은 제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구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권 심의를 보류하고 재조사에 착수합니다. 재단 이사장은 직무정지됐어요.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신흥 청소년 선도회 시절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긴 거예요?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수십 년간 묻혀있던 일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며칠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분희 씨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도움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처럼 그 시절 신흥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어요. 정언하고 싶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전교육 자원 강사를 찾는다고요. 정분희 씨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안전교육날이 왔습니다. 서윤이 반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20명쯤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 나는 서윤이 할머니야. 오늘은 너희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만약 누가 너희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리를 질러야 해. 싫어요. 안 가요. 하고 크게 외쳐야 해. 그리고 어른한테 말해야 해.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너희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 만약 누가 너희한테 나쁜 짓을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멋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분희 씨? 돌아보니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다음 주에 지하 커뮤니티홀에서 부모 교육이 있어요. 거기서도 강의해 주시겠어요? 지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았어요. 무섭지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부모 교육날, 저는 지하 커뮤니티홀 계단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무섭지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홀 안에 들어가 부모님들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분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침묵은 가해자의 편입니다. 기록은 약자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잘못은 반복됩니다. 부모님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50년 전 일을, 지금까지의 싸움을, 그리고 배운 것들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건 우리입니다. 의심이 들면 질문하세요. 이상하면 조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의가 끝나고 한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요. 저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야 해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밖으로 나와 햇빛을 봤습니다. 영도대교가 보였어요.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박만수 씨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분희 씨 어땠어? 좋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바다는 말이야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어. 때론 잔잔하고 때론 거칠지.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 바다가 모든 걸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집에 돌아와 수첩을 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오늘 지하홀에 다시 내려갔다. 무섭지 않았다. 이제 괜찮다. 연필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혼 서류 다 썼어요.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서윤이랑 잘 살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잘했어. 엄마가 응원할게. 며칠 뒤 서진 씨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보도 준비 중이에요. 재단의 재무 구조, 부동산 거래 같은 걸 파헤칠 거예요.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고마워했습니다. 서진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요. 재개발 문제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세입자 보상이 늘어났고 이주 기간도 늘어났어요. 만수 씨가 주민 대표로 나서서 협상했거든요. 저도 조금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어요. 뜯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분이님, 저도 그 시절 신흥에 있었습니다. 님의 용기 덕분에 저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0년을 침묵했지만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에 서윤이가 놀러 왔습니다. 지연이랑 같이요. 저는 밥을 차려줬어요. 셋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랬어. 할머니가 용감한 사람이래. 저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할 일을 한 거야.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해야지.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다시 꺼냈어요. 그걸 세상에 말했습니다. 무섭고 떨렸지만 해냈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첫 페이지로 돌아갔어요. 올해 1월부터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매일의 혈압, 매일의 동선, 매일의 일들이요. 이 작은 기록들이 결국 큰 힘이 됐어요. 꼼꼼하게 적어둔 습관이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침묵은 가해자의 편이다. 기록은 약자의 무기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연필을 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영도대교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바닷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 동네를 사랑합니다. 이 바다를, 이 사람들을요. 제 개발로 떠나야 할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가져갈 거예요. 용기를, 연대를, 진실의 힘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혈압을 쟀어요. 정상이었습니다. 약을 먹고 옷을 입었어요. 서윤이 등원을 도와주러 가는 아침이었습니다. 골목을 나서는데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강해진 하루가요. 서윤이 집 앞에서 서윤이를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가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저는 서윤이를 안아줬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서윤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 다른 할머니들도 보였습니다. 순자 언니, 영자씨요. 우리는 서로 인사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날씨 좋아서 다행이에요.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공고판이 새로 붙어 있었어요. 새 운영진 선정 절차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공고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윤이를 교실까지 데려다 주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정분희 씨 감사해요.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예요. 밖으로 나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만수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갈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오후에 데리러 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바다 냄새가 났어요. 70살의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묶여있던 삶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일어선 삶이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네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야 하고 재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계속 살펴야 하죠.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지연이가 있고 만수 씨가 있고 서진 씨가 있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수첩을 다시 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었어요. 새로운 시작. 더 이상 숨지 않는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후에 만수 씨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갔어요. 차를 타고 태종대 쪽으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러 가는 거였죠. 태종대에 도착해서 둘이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분희 씨 정말 대단해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그런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용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힘이 됐어요. 만수 씨는 바다를 보며 말했습니다. 바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파도는 계속 쳐도 바위는 그대로 있잖아요. 분희 씨가 그 바위 같아요. 흔들리지 않고 버텼으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바위가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예요. 혈압약 먹는 70살 할머니. 그래도 대단해요. 만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봤습니다. 말없이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짠 바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 씨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일단 손주 돌보는 건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모임도 만들고 싶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돕는 거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해요. 고마워요, 만수 씨.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저녁에 지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요. 저는 다행이라고 했어요. 잘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너는 이미 강해. 그냥 몰랐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영도대교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다리처럼 저도 누군가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며칠 뒤 서진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2번째 보도 나갔어요. 재단의 부동산 거래 의혹이요. 노인센터 부지를 기부 체납 받아놓고 수익형 임대로 바꾼 거 다 밝혀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큰 반응이에요. 시에서도 조사에 나섰대요.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큰 기사가 났더군요. 새하늘복지재단 공익부지 수익형 전환 의혹, 기부 체납 후 상업시설 임대, 부당이득 추정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런 재단이 복지를 한다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기부 체납 제도 악용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구청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새하늘복지재단에 대한 전면 감사 실시. 어린이집 운영권 심해 전면 재검토.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 착수. 한 걸음 한 걸음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피해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모였어요. 모두 50년 전 신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요. 누구는 서울에서 왔고 누구는 대구에서 왔어요. 다들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저는 박영숙이에요. 그때 15살이었어요. 저도 거기서 3년을 있었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말하지 못했어요. 평생 숨겨 살았어요. 정분이 씨 뉴스 보고 용기가 났어요. 다른 분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최순이에요. 16에 들어가서 18배 나왔어요. 제 동생도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입양 갔다고만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로 안아주며 울었어요. 50년 동안 삼켰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우리 이제 함께 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요. 서로 의지하고 싸워요. 우리 권리를 찾아요. 그날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기억과 연대로 정했어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연대하며 미래를 바꾸자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같은 경험한 분들 만났어. 5명이나 돼. 지연이는 기뻐했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응,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함께야. 다음 주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분희 씨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강도영 씨와 재단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경찰서에 갔어요. 조사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신흥청소년 선도회에 있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켰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지하 공간에 수용했습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다수 있었으나 일부는 행방불명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어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다른 피해자분들도 비슷한 진술을 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5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세상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197년대 청소년 불법 수용시설 반세기 만에 수사 착수 앵커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나왔어요.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침묵은 가해자의 편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자랑스러워요. 서윤이 목소리도 들렸어요. 할머니 나왔어. 할머니.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몇 주가 지났습니다. 조사가 계속됐어요. 강도영은 구속됐습니다. 재단 다른 임원들도 조사를 받았죠.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새하늘복지재단의 어린이집 운영권 심의를 취소합니다.
새로운 운영 주체를 투명한 절차로 선정하겠습니다. 드디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어린이집 앞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약속합니다. 학부모들이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에서도 움직였습니다. 기부 체납 부지 관리 감독 강화 복지재단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같은 대책들이 발표됐어요. 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가에서 과거 불법 수용시설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신흥뿐만 아니라 전국의 비슷한 사례들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요. 아니, 작은 용기가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의 용기가 모여서 만든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서윤이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 그림이었어요. 웃고 있는 할머니 그림이었죠. 할머니 주는 거야. 할머니 멋있어.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손주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할머니를 멋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보며 힘을 얻었어요.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재개발 문제도 조금씩 해결됐습니다. 보상금이 현실적으로 조정됐고 이주 지원도 강화됐어요. 저도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영도에서 살고 싶었어요. 이 바다, 이 사람들과 함께요. 어느 가을날 기업과 연대 모임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피해자 정원 대회였어요. 우리 5명이 차례로 나와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들이 모여들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정분이입니다. 70살입니다. 52년 전 저는 신흥청소년선도회에 갇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52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무서워서 누가 믿어줄까 싶어서요. 하지만 손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침묵은 가해자의 편이라는 것, 기록은 약자의 무기라는 것,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의심이 들면 질문하세요. 이상하면 조사하세요. 혼자 힘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같은 말들을 들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어머니 이야기 듣고 많이 배웠어요. 제가 일하는 시설에서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 씨가 말했습니다. 분희 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영웅은 무슨요?
그냥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영웅이에요. 분희 씨가 그래요. 만수 씨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수첩을 폈습니다. 오늘 날짜에 적었어요. 정원 대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떨리지 않았다. 이제 괜찮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어요. 앞으로 채워갈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고 적었습니다. 앞으로 할 일 피해자 지원 활동, 제도 개선 모니터링, 아이들 안전교육, 손주와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창밖을 봤습니다. 영도대교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어둠 속에서도 출렁였죠.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가 밀려갔습니다. 만수 씨 말이 맞았어요. 바다처럼 우리 인생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때론 높이 올라오고 때론 낮게 내려가죠. 하지만 바다는 멈추지 않아요.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해요.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잤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지하방 꿈도 안 꿨습니다. 대신 바다 꿈을 꿨어요. 푸른 바다를 걷는 꿈이었습니다. 서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꿈을 꾼 거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어요. 혈압을 쟀습니다. 정상이었어요. 요즘 혈압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거겠죠. 아침을 먹고 서윤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오늘도 등원 도우미 일이 있었어요. 서윤이는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윤이를 안아들었어요. 우리 공주님 오늘도 예쁘네. 어린이집 가는 길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운 거 없어? 저는 생각했어요. 있지. 할머니도 무서운 거 많아. 그럼 어떡해? 또 용기를 내는 거야. 무섭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지. 서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용기 낼래. 저는 웃었어요. 그래, 우리 서윤이도 용기 내자. 작은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분희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이들 보면 힘이 나요. 서윤이를 교실에 데려다 주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게시판에 새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학부모 참여 운영위원회 모집. 저는 그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지연이한테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밖으로 나와 순자 언니를 만났습니다. 분희 씨 어제 뉴스 봤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순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 한 거예요. 그래도 대단해요. 나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를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좋았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알겠더군요. 점심때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밥을 먹고 낮잠을 잤어요. 요즘은 낮잠을 자도 악몽을 안 꿉니다.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오후에 서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됐대요. 과거 불법 수용 시설들을 전수조사한대요.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그럼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대요. 피해자 대표로요.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어머니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이라니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저녁에 지연이와 소윤이가 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자고요.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셋이서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제가 새 집 구했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 근처로요. 다음 달에 이사 갈 거예요. 저는 기뻤어요. 그래? 가까우면 좋지. 네, 서윤이도 할머니 자주 볼 수 있어요.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살면 안 돼? 저는 웃었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대신 자주 만나자. 서윤이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연이가 도와줬어요. 둘이서 설거지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좋아. 마음이 편해졌어. 저도요. 엄마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지연아, 너는 원래 강한 아이야. 그냥 몰랐을 뿐이야. 저는 지연이를 봤습니다. 이제 내 인생 살아. 당당하게.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와 소윤이가 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몇 달 사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첩을 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어요. 1월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매일의 혈압, 매일의 일상, 그리고 싸움의 기록이요. 어린이집 공고. 강도영. 이 짧은 문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70살의 새로운 시작. 과거는 과거로, 현재는 현재로, 미래는 미래로. 나는 계속 걸어간다. 연필을 놓고 수첩을 덮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일기를 썼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만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쓰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다. 서윤이를 데려다주고 순자 언니와 이야기하고 지연이와 밥을 먹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행복했다. 예전엔 몰랐다. 이런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 안다. 매일이 선물이라는 것을.
52년 전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손주를 위해, 다른 아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침묵은 가해자의 편이다. 기록은 약자의 무기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세 문장을 가슴에 새긴다.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숨이 막히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밤의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거예요. 바닷바람이 불 거고요. 서윤이가 웃으며 뛰어나올 겁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걸을 거예요. 70살의 제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이요. 영도의 바람은 오늘도 붑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걸어갑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힘들어도 버티고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분이니까요. 70살 할머니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손주를 지키고 진실을 말하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려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지연이가 있고 서윤이가 있고 만수 씨가 있고 서진 씨가 있고 같은 아픔을 겪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바다는 기억합니다. 모든 파도를, 모든 배를, 모든 이야기를요. 그리고 도시는 배웁니다.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책임을, 미래의 약속을요. 저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이제 가르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겪었던 일을, 우리가 이뤄낸 것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요. 영도의 밤은 깊어갑니다. 하지만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52년의 어둠 끝에 빛을 찾았으니까요. 이제 잠들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또 일어날 겁니다. 혈압을 재고 약을 먹고 서윤이를 데리러 갈 겁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잘 자요 영도. 잘 자요 바다. 잘 자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일 다시 만나요.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